네, 이렇게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또 미국은 군함을 급파하는 등 중동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며 이스라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 성일광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실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 기자들을 통해 연결을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 중동 정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달 31일에 이 하마스의 수장인 하니에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이제 피살을 당했는데 현재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겁니까? 네, 상황이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폭풍 전야, 즉 일촉즉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예 하마스 최고 지도자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이제 암살되면서 이란 현지 지금 최고 지도자와 그다음에 이란 정부는 상당히 격양돼 있고요. 자신의 수도에서 자신들의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한 귀빈이 이제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또 그 암살의 배후는 바로 이스라엘로 지목하고 있고, 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드시 피해 보복을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래서 지금 언제라도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지금 일촉즉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복의 규모가 상당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고 그 정도는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여러 지금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4월에 우리가 이제 이란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350기 정도의 이제 탄도 미사일, 그다음에 뭐 순항 미사일, 그다음에 드론 등을 동원해서 공격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 지금 이란이 공격할 경우 4월 달보다도 더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이란 단독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방안도 있지만 현재로서 또 나오는 얘기는 저항의 축이라고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죠.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다음에 예멘의 후티, 그다음에 시리아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 즉 이란이 동원할 수 있는 다른 대리 조직들을 다 동원해서 동시에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란과 하마스 같은 경우에 한이의 암살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어쨌든 그동안 좀 일관되게 확인도 또 부인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이스라엘이 이런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중동 지역에서 어떤 군사 작전이나 중요한 작전, 그다음에 이 작전이 공개적으로 밝혀졌을 경우 이스라엘이 이제 외교적으로 불리하거나 또 그 작전을 행한 그 국가에서 반드시 보복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 전략을 계속 취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2인자를 암살했을 때는 자신들이 했다고 얘기했지만, 예. 이스마일 하니에는 암살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예. 자, 그것이 전략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왜 지금 말씀하신 이 헤즈볼라의 고위급 인사를 사살하고 이번에 한이의 암살에도 관련이 되어 있는지 이 일관된 어떤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네, 헤즈볼라는 한이보다 한 몇 시간 더 먼저 공격을 했었죠. 예. 헤즈볼라 2인자를 암살한 것은 역시 그 전에 이스라엘 북부 지역 골란 지역에 있는 드루즈 마을에 어린아이들이 이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헤즈볼라가 쏜 미사일이 떨어져서 유아들이 1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헤즈볼라 2인자를 레바논 남부에서 암살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스마일 하니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입장은 하마스의 지도부에 대한 괴멸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중요한 하마스 지도부는 거의 다 암살이 됐고요. 가자 지구에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가장 최고급 지휘자는 야하야 신와르 이 한 사람밖에 없고요. 나머지 중요한 요인들이 거의 다 암살된 상황입니다.
예, 지금 보도에 따르면 한이의 암살 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관련해서 좀 전화로 설전을 벌였다고 하는데 앞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휴전 협상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온 상황에서 머릿속이 좀 복잡해졌을 것 같거든요. 좀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나타냐 총리가 최근 7월 말이죠. 백악관을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실제로 만나고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거기서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타냐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인질협상, 하마스와의 인질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다시 인질협상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의 또 정치적 입지, 그다음에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인질협상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바이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했고요. 그래서 안 좋은 말들이 그렇게 오고 간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장들을 암살하고 있고 미국의 설득조차 지금 먹히지 않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바라고 있는 것은 이것이 지금 뭐 휴전 협상 이런 것이 아니라 전쟁을 끝내지 않고 조금 더 확전까지도 감수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분석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바라고 있는 것,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거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나타냐후 총리는 확전을 감수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정치적 입지를 계속 확고히 하고 그다음에 하마스 지도부를 암살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지금 바닥인 지지도를 살려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좀 다시 재기를 해보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계속해서 지금 끝나지 않고 확전 일로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등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화 연결해 짚어봤는데요. 성일광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화 연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